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신장이 약화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 제가 5가지를 가져왔는데, 이 5가지 문제가 암을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암이 되는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병들이에요. 자, 뭐냐면 신부전증인데 1분에 220cc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곳이 바로 신장이에요. 그곳에 네프론을 통해서 혈액을 걸러냅니다. 독소를 방광으로 저장했다가 소변으로 내보내고 다시 혈액을 온몸으로 돌려주죠.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정화를 하기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 양도 적어져요. 똑같은 시간에 혈액을 걸러내는 그 부분들이 되게 적어져요. 그리고 그때 혈액은 점점 점성이 끈적해지겠죠. 그리고 혈액이 분당 150cc, 70cc로 점점점 떨어지는 신부전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혈액의 분당 150cc나 70cc 이하로 떨어지는 신부전증이라는 결과가 있기 전에도 여러분의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한다면 암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혈액이 탁해지고 저산소, 그다음 혈관이 막히고 하다 보면 암이 그때부터 크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 클지는 모르지만. 자, 두 번째는 혈당과 암입니다. 보통 우리가 당분을 이제 과하게 섭취해서 당뇨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지방을 과하게 섭취해서 당뇨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유전자가 망가져서 당뇨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1형 당뇨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혈당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미세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세혈관들 많잖아요. 그 혈관을 막습니다. 이 당뇨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혈당이. 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류 저항과 혈관이 막히면서 그때부터 세포에 당분 공급이 안 되고 또 세포에 산소 공급도 안 되면서 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당뇨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당뇨병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혈당 관리하는 거. 난 당뇨병이 아닌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혈당과 암은 분명히 관계가 돼 있어요. 세 번째, 지방과 암입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혈액 내 지방이 과해지면 농도가 높아져요. 역시요. 포화지방은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육식의 어떤 닭고기나 계란이나 또 우유를 먹게 되면 지방의 형태가 불포화지방이 아니라 포화지방으로 섭취하게 돼요. 근데 그 포화지방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 인체에 암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암의 밥이 암이 있으면 암의 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암의 직접적인 밥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과도한 지방이 혈당에 문제를 가져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방과 암은 연결되어 있다. 과하게 지방 드시면 여러분 암이 절대 안 낫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계속해서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아니면 고지혈증 상태,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오래 가고 포화지방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암이 생길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비만과 암. 비만. 그러니까 내가 정상 체중보다 살이 쪘다는 것을 보통 비만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비만과 암을 보면 비만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유전자의 문제를 의미해요. 정상 체중보다 비만증을 가진 사람들이 인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미국 암학회에서는 비만이 있으면 암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비만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체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상 체중이나 그 밑으로 빼는 게 훨씬 낫다. 이게 결론이고요. 비만 환자는 대부분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영양에 문제가 생기고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암이 발생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염증입니다. 각종 염증. 염증은 뭘까요? 보통 염증은 백혈구의 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의 시체. 백혈구가 어떤 노폐물과 세균과 싸우든 뭔가와 싸우고 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염증이 많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염증이 많은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많다는 것은 내 몸에서 뭔가의 결과물인 거예요. 싸우고 난 결과. 근데 염증이 많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노폐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염증이 많아서 내 몸에서 염증이 막 나오고 어디 염증이 있다는 것은 계속 싸우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염증을. 그럼 노폐물을
우리 몸속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디톡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염증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많아지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염증성 질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염, 간염, 관절염, 식도염 등등. 네, 사실 염증이거든요. 그게 내시경을 봐서 보면 위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염증성 상태가 또 오래가면 궤양이 생기고 그 상태가 오래가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조직이 파괴되면서. 네, 염증성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화기관, 호흡기관, 심혈관기관, 뼈, 조직, 세포 조직들 정말 많거든요. 이 5가지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운동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